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재배환경 토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작물 재배 좋게 하는 건가? 요것을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 내용을 오늘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기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요거 이제 1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죠? 야,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거만 딱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유기물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뭐 틀린 거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무조건 놓고 경작에 잘 좋은 거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맞는 지문이고요. 작물 재배 좀 나쁘게 돼 있어. 지문이. 그러면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걸 갖고 1번부터 8번까지 쭉 외우려고 하는데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1강은 토양의 뭡니까? 물리적 성질을 연구한 거예요. 농학자들께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토양의 필수 원소를만 갖고 우리가 이제 따로 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공부하지 않았던 생물학적 성질을 연구를 한 것을 갖고 공부를 할 거고 화학적 성질을 연구를 하는 걸 갖고 오늘은 이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기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동물이라든가 식물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면은 썩죠, 그죠? 썩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흑색이라든지 안갈색이라든지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엽이 결국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어때요? 낙엽이 썩으면 다시 거름이 되어서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나무한테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뭔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번 좋은 거다. 암석의 분해도 촉진하고 좋죠. 그죠? 암석이 분해돼야만이 그다음에 또 그것도 또 다시 뭡니까? 조그마한 이제 흙으로 토양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분의 공급을 해요. 예.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뭐 질소,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요. 유기물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부족해서 막 이렇게 질소, 비료, 뭐 칼슘, 비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뿌리는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유기물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요. 이 이산화탄소는 당장 뭐 멀리 가지 않고 재배환경 빛에 가서 배우겠지만 과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만이 과합성을 해서 식물이 평생토록 뭡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서 먹고 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안 돼요. 작물이 자랄 수 없거든요. 이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준다? 아이고 좋아. 그죠? 입단연성 너무 좋은 거. 그쵸? 예. 이제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죠? 1강에서 몇 가지 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토양의 완충 능력을 증대한다. 근데 이 완충 능력이란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증대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모를 때 이 용어를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우리가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한자니까 다 한자를 풀어버리면 된다. 그죠? 그리고 완 하면은 완하다 할 때 완자를 끄고 충은 뭐겠어요? 그렇죠. 충격. 예. 충격을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한 능력이 증대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충격을 완화하는데 왜 좋지? 예. 바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어요. 산성비가 내렸습니다. 산성비가 여러분들 산성비 내리는 거 아시죠? 산성비가 내리면은 토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산성비를 뭡니까? 토양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쉽게 산성비 내렸다고 쉽게 토양이 산성화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성 토양이 되면은 작물 재배에 좋지 않으니까 무조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산성화되는 것을 어떻게 되죠? 충격을 완화한 능력이 증대되니까 나는 아무리 산성비가 내려도 나는 산성화가 되지 않을 거야. 그걸 완화할 거야. 그 충격을 완화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능력이 증대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성비가 내려도 토양이 산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물 재배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작물 재배 좋은 거야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 돼 있네요. 토양의 산성화 방지. 그죠? 요거는 오늘 그 강의에서 뒤에서 요게 시험 문제 해마다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유기물이 그래서 뭡니까 산성화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뭐겠어요? 결론은
유기물을 시비한다. 유기물을 뿌려주면 토양에다가 산성화가 뭡니까? 된 토양에 대해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가 해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때 이걸 갖고 1, 2, 3, 4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재배 환경에 어떤 토양이 재배에 좋은가, 그 환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우쳐 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건 벌써 오늘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합평가까지 됩니다. 침식 억제, 침식이 막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입당 구조 형성하는 요인에서 어떻게 되죠? 초생 재배를 한다, 멀칭 재배를 한다, 배웠죠? 그것이 시험 문제 해마다 나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유기물이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낙엽 같은 게 있으면 토양 침식 같은 것이 좀 억제되겠죠. 요에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온 상승 효과 발생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지? 막 그렇게 또 막 혼동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상승 효과 발생해갖고 막 외우는 분이 계세요. 그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흑색 안갈색이잖아요. 흑색 안갈색이면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면 흑색 안갈색일 때는 햇빛이 더 많이 빨아당기겠죠. 그렇죠? 하얀색일 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을 더 많이 빨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토양의 온도가. 그렇죠? 그래서 지온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슉 읽어버리면 그냥 끝. 아셨죠? 미생물은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다 나쁘다? 좋다. 제가 1강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작물 재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생물이 번식을 조장을 해주니까 얼마나 작물 재배 좋겠습니까? 토양 유기물이.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제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이 한 슬라이드 갖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1강, 2강 때는 그러더라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 20분, 30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게 1시간 정도 막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슬라이드를 갖고 박승희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1강에서 토양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거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는 의미를 딱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 박승 선생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만들었고 책을 편집을 또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그 밑에 기출문제를 바로 밑에다 달아가지고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의 이제 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의도를 아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 핵심 포인트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거나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 성질을 또 이제 미생물이 막 토양에 있으니까 이걸 막 연구해 본 거예요. 농학자들이. 결론은 뭡니까? 작물 재배 좋더라.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 오래 붙인 건 뭐냐면 이게 토양에다가 그냥 미생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생물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왜 미생물을 여기다 텃밭에 배양해 갖고 재배를 하겠어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물의 분해로 양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한다부터 이까지 다 모든 것이 작물 재배 좋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딱 하나 제가 요건 여러분들께서 길항작용 그래갖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요. 쉽게 말해서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이 있다라고 쳐요. 쉽게 말해서 커피 같으면 굉장히 쓰잖아요. 맛있지 않죠. 그리고 설탕은 어쩌죠? 너무 달아. 너무 단 것도 안 좋죠. 적당한 게 좋은데. 그죠? 근데 그 커피하고 설탕하고 딱 섞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기 아주 알맞은 아주 맛있는 그런 맛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막 유해한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미생물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죠? 유해작용을 경감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물 재배에 좋은 거구나. 요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미생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 하나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라고 딱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양에 대해서 이제 그 생물학적 연구도 이제 농학자들이 한 것을 이제 뭡니까 유기물, 토양 미생물, 이제 그 두 가지 딱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적 성질을 이제 연구하고요. 예, 토양에 대해서 이제 뭐 야 이게 산성인가, 중성인가, 염기성 성질인가 이걸 막 연구를 하고 야 산성에서 이게 작물이 잘 안 자라네, 야 이것은 알칼리성에서 잘 안 자라네 이런 것들을 이제 농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야 뭐는 잘 자라고 뭐는 잘 안 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뭐 여기 보면 약간 강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극히 강한 거 이 차이도 참 애매모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수치로 따지면 뭐 요거는 언제부터 뭐 pH 얼마부터 얼마까지 잘 자란다. 요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잘 자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구분이 또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농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산성 토양이나 알칼리성에서 잘 안 자라는데 작물은 야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 있더라. 예, 그죠?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산성토양에서, 야, 이거는 재배하면 그냥 그대로 작물 완전히 그냥 100% 그냥 100% 피해돼. 절대로 안 자라. 이런 것들도 알아야만이, 작물 재배 우리가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또 시험 문제 나면 딱 그거만 나와요.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여러 뭐 잘 자라는 것은 약산성이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아셨죠? 아주 잘 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아주 못 자라는 것, 잘 못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한 것은 과수도 있고 또 뭡니까 농작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수는 과수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농작물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같이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요 토양 반응만 볼게요. 토양 반응 위기 이런 용어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 암기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는 그냥 토양 반응이 산성인가 중성인가 염기성인가 이런 성질을 토양 반응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3이 나왔어요. 3. 예. 3이 나왔어. pH가. 3이 나오면 pH가 7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하죠? 예, 산성. 그러니까 3이면 산성. 7보다 커요. 만약에 pH 값이 8이 나왔어. 그럼 뭐요? 알칼리성. 그죠? 7 정도 되면 중성이다 하는데 대부분 중성이나 약산성 한 6에서 7 정도 되는 pH 값이 그 정도 되는 데서가 작물이 가장 잘 자라더라. 그걸 이제 농학자들이 이제 뭡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pH 값에 토양 반응을 측정해 갖고 6에서 7 정도 되는 데서는 작물이 잘 자라니까 대부분 그런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예, 결과물이 연관 도전과 응전으로 인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로 갖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특이한 사항만 따로 이렇게 빼놓는데 산성통에서 잘 자라는 것은 딱 여기 뭐 블루베리, 밤, 복숭아, 여기 뭐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하늘색까지. 근데 아주 매년 나고는 하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하면 충분하게 공부가 된다라는 정도죠. 예, 그래갖고 제가 요 정도까지만 뭐 진짜 중요하면 제가 막 이렇게 녹색에다가 또 뭐 형광바탕도 집어넣고 했겠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초년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밤, 복숭아 요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잘 자라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농작물 중에서는 벼가 대표적이죠. 벼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이걸 갖고 뭡니까 벼는 저쪽에 전라도 쪽에 그 김제가 원래 벼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거기서만 벼가 잘 자라나요? 아니죠. 예, 뭐 이렇게 휴전선 그 바로 앞에 있는 철원 같은 데도 철원벼 뭐 해갖고 뭐 철원쌀 이래갖고 또 막 광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뭡니까 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올려버리면 쉽죠. 감자나 수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상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블루베리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이런 것들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딱 그나마 뭡니까 잘 자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산성토양에서 재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렇죠? 산성토양인데 모르고 거기다가 양파를 심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100% 한 포기도 수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 바탕까지 집어넣는데
콩이 대표적으로 산성통에서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양파,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추, 사탕, 뭐 또 이러다 보면 등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로 대표적인 딱 나왔던 출제가 됐던 그 품목에서 또 나오지, 또 이상한 거 이런 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다 등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데 요 엘펄퍼 자원형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제가 이게 뒤에 슬라이드에서 사진까지 붙여놨지만은 콩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콩시양만 딱 기억을 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산성 토양이 됐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럼 대책은 뭔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재배학과 관련된 건. 그쵸? 요거는 조금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인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니까 같이 보완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강한 거는 뭐냐? 벼, 블루베리, 감자, 수박, 요 네 가지만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충분하게 맞죠. 왜냐하면 지문이 쭉 나오면 나머지 품목도 나온다 하더라도 주로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우리는 최소한의 뭡니까? 공부를 해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죠. 한꺼번에 100가지를 나는 암기할 거야 해갖고 100가지를 절대로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심축을 딱 공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풀어봐 보면 충분하게 풀 수 있다는 걸 딱 느껴집니다. 제가 뭡니까? 재배학 공부 방법 할 때 안내 드렸죠. 뭐 재배학 어렵다 하지만 다른 과락률 보면 법 두 과목도 8%지만 뭡니까? 과락률이 재배학이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면 즉 뭡니까? 10명 중에 9명은 과락 40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 두 과목은 더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10%에도 해당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범위를 줄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갖고 야 이것도 공부하세요. 이것도 공부하세요. 막 1년 공부할 정도의 분량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부하다 지치죠. 왜냐하면 다들 합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2차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카페에서 1차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고 2차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글로서 써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무슨 뭐 남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남보다 뭐 특별한 강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죠. 단지 딱 하나는 뭐냐면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누구보다도 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여러분께서 딱 제 강의를 들어보면 맞아 하고 딱 느껴지시죠. 그죠? 요 해당되는 글을 갖고 야 요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요걸 요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진짜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맞아. 그것이 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요런 또 3000% 안 빠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무슨 강의 제가 어떻게 하게 됐다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됩니다. 그 점 조금 명심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3000%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중한 시간에 제 얘기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00% 빠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무조건 먹고 지식만 전달하고 야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막 이렇게 막 떠들지만 않고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안내해 주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 화학적 성질을 연구를 해봐 보니까 산성 토양이 이거는 작물 재배 너무너무 나쁘더라.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를 알아야만이 뭡니까? 그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미피화 교질, H+, 활산성. 제가 이렇게 같이 해놔놨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2강이었나요? 노엽, 성엽 같이 이렇게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방법론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꽃병 해놓고 잘록병 같이 이렇게 또 병항에서 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뭡니까? 배울 재배환경에 빛에 가면 여러분들 광합성 작용 아죠? 광합성 작용 많이 들어봤죠? 예, 그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근데 이 탄소중화 작용은 뭐야? 광합성 작용은 뭐야? 왜 다르게 썼지? 이렇게 뭡니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도 미표화 거지를 H 플러스, 예, 요 H가 수소지 않습니까? 수소가 플러스가 여기에 붙어버리면 이걸 갖고 활산성이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성토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가장 중요한 거. 활산성의 증가, 미표화거리의 증가, H 플러스의 증가.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토양이 산성토양이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요게 9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왜 생기냐? 토양 중에서 치안성 염기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나트륨은 이거는 뭐 필수 원소가 아니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붙어버리니까 이걸 갖고 치안성 염기라고 하나 봐요. 그죠? 우리가 이걸 갖고 이게 뭐냐, 치안성 염기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토양 필수 원소가 용탈이 된다. 막 이렇게 뭐 탈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 토양의 필수 원소가 없으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피하고 이제 요 H 플러스 활산성 요것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성토양이 된다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게 거의 이렇게 산성토양이 되고 있다 이거니까 이게 90%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산성토양의 원인 문제 나올 때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걸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식물이 호흡을 하니까 뿌리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고 그러면 요 H 플러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갖고 활산성이 증가가 되니까 토양이 산성화된다. 저는 이렇게 사실 공부를 했었어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렇게 토양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산성토양의 대책이 뭔가? 이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기타 등등은 뭐냐면 비가 오거나 이래 하더라도 뭡니까 산성토양이 되기도 하고 탄산유기상 이런 것이 되고 부엽토고 이런 것 때문에도 산성토양이 되고 질소나 황해 산화에서도 산성토양이 되고 비료를 뿌려줌으로써 토양이 산성화되고 뭐 녹비작물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산성토양이 되더라. 이 정도는 가볍게. 이런 게 뭐 나머지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고는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한 개는 인문학은 무조건 한 개는 완전 100% 틀린 거. 다음 중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은 1번 물, 2번 오이, 3번 감자, 4번 쥐약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쥐약 대신 쥐약은 너무했으니까 그냥 뭐 독버섯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오겠죠. 완전 아닌 건 독버섯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재배학을 갖고 암기하려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틀을 딱 이해해버리면 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는 독버섯은 못 먹는 거지? 그런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재배학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성토양, 왜 우리가 산성토양을 이렇게, 뭡니까? 공부를 오늘 한 슬라이드를 몇 장씩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게 나빠지니까. 그쵸? 예, 어떻게 나빠지는가 보겠습니다. 과다한 수소량, 활산성. 그죠? 예, 땡방 딱 보이시죠? 그죠? 예, H 플러스. 이것이, 뭡니까? 용출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활산성 됨으로써 산성토양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결국 뿌리에 해를 주니까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석회가 부족하. 석회는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석회가 부족해져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나빠지게 되고 입단 현성도 좋은 건데 작물 재배 좋은 건데 일강에서 배웠죠. 이것이 져야 되니까 하여튼 나빠지는 작물 재배 나쁘게 되는 겁니다. 질소 교정균 원래 이제 그 콩가 작물에는 질소 교정균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됐죠? 2강에서 질소의 시비량을 콩가 작물은 적게도 된다. 그게 시험 문제 3번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연상 해봐 보세요. 그런데 이 질소 교정균의 유용 미생물, 미생물 너무너무 좋아.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이 활동이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 다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딱 그냥 해봐. 작물 재배 좋은 거 나쁜 거 이것만 떠올리시면 그냥 다 연결돼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작물 재배 이게 다 나쁘게 돼 있네? 딱 읽어보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다 나쁘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필수원소가 결핍되면 작물 재배에 나쁘죠. 이 필수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알루미늄이요, 망간이요. 이것은 알루미늄, 망간 이런 거는 어때요? 아이고, 알루미늄, 여러분들 알루미늄 직접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벌써 이게 좀 나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용출이 된대요. 그쵸? 그래서 작물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토양으로 나오니까 작물에 해를 주겠죠. 그죠? 예, 요런 것들이, 그래서, 산성토양을 어떻게 되죠? 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봐보세요. 산성토양에서, 콩시양 해갖고 우리 양파 공부했죠. 이 양파를 여기 산성토양 재배했더니 짓물러져갖고 양파가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 또 여러분들께서, 연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성토양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 뭐 개량 대책이라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뭡니까 많은 것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은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석회 유기물 만병통치약 말씀드렸죠.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석회 뿌려주고 유기물 시용해주면은 끝. 이게 99.9%가 이게 답입니다. 예, 산성토양 개량 대책이 뭐냐? 이런 물으면 석회와 유기물 시용이에요. 아셨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강에서 배웠죠. 이렇게 작물 재배 좋은 거. 예,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또 해놨어요. 이게 원래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능하면 안 떠들고 있죠. 그죠? 뭐 CA, 뭐 이렇게 화학 공식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2강에서 칼슘을 배웠죠. CA, 그죠? 요게 칼슘이잖아요. 칼슘이 가장 중요하더라. 필수원소, 그죠? 칼슘이 부족하면, 뭡니까? 생리장애가 생겼죠. 사과 고두병 생기고, 어떻게 되죠? 토마토 배꼽선병이 생기고, 예, 배추는 입끝마린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석회의 화학 공식을 보면 CaO예요. 뭡니까? 칼슘에다가 요 산소가 더 뭡니까? 플러스 된 게 석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칼슘보다도 산소가 더 붙었으니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석회 너무너무 좋은 거. 요 하나만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는 2번, 3번은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내산성 작물 재배한다 그러면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빛, 바람 이런 거 있죠. 수분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스페를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습성 품종을 재배하면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인내하다 할 때 내자고 산성 토양 산성에 인내하는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산성에 잘 견디는 작물을 재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성이 잘 견디는 작물이 뭐가 있었죠? 블루베리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품목별로 몇 개 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것과 연관지어 갖고 여기다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산성 토양인데 어떻게 그 대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벼 같은 거를 심는다 하면 그는 뭐죠? 대책이 될 수 있죠. 그는 내산성 작물이니까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그쵸? 예, 바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요거 하나 하면 그대로 공부하고 이래 갖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이제 제 교재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아실 겁니다. 그죠? 용성인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용융 방식으로 제조하는 인삼비료 정도 이걸 갖고 이런 것을 절대로 묻질 않아요. 그죠? 용성인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옆에다 주석을 이렇게 제가 달아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시비하는구나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의 완충작용을 따로 핵심 키워드로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완충작용, 충격을 완화하다. 그쵸? 앞에서 유기물에서 배웠죠? 유기물의 기능에서. 그쵸? 충격을 완화하는 거. 이 산성 토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토양 반응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석회를 시용해야 된다. 이 석회가 결국은 최종 답이에요. 석회 유기물. 아셨죠? 요 하나만 딱 명심해버리면 한 문제를 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하고 유기물은 여러분께서 그냥 요즘 가장 이렇게 가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이명웅 팬이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명웅이가 빵 끼어도 좋고 그냥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석회 유기물은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은 거. 예. 요렇게 딱 기억을 하시고 딱 하나 이제 우리가 토양의 필수원소에서 질소도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갖고 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질소는 여러분께서 딱 하나 뭐만 명심하면 되냐면
뭐라 그랬죠? 영양생장.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냐면 질소를 너무 많이 뿌려주면 무조건 넣고 작물을 재배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소. 아셨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재배학 쫙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제가 진행할 텐데 그 개념만 딱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립니다. 마법처럼. 아셨죠? 질소는 많으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렇죠. 나쁘다. 작물 재배 나쁘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제가 뜯은 내용을 갖고 뒤에 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것이 진짜 정말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하나의 지식 갖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염류집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집적, 집적에 대해서 집적이라는 게 뭔고, 그 대책이 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염류집적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기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여기 염류, 칼슘, 갈륨, 뭐 이런 마그네, 요 토양이 필수원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지표에 집적되는 거예요. 이 염류가 집적된다 하면 이런 비료 성분이 집적돼서 집적되는 것을 염류집적이라고 한다. 뭐 이래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사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뭐 그냥 거북이등처럼 쭉 그냥 갈라져 버려 있죠. 이거 보면 뭔 생각이 나나요? 수분이 비가 안 와갖고 그냥 막 뭡니까? 쭉 갈라진 거. 예, 수분 부족된 거. 그쵸? 예, 쉽게 말하면 건토 상태, 이거 하나만 그냥 돌려버리십시오. 그래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붙인 거예요. 염류집재된 토지가 이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형광바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사량보다 많을 때, 쉽게 말하면 수분이 증발이 되고, 쉽게 말해서 비 오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계속 땅바닥이 갈라지겠습니까? 그쵸?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특징적으로 기억하시라고 바탕을 넣었고요.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다. 산성은 조금 나쁜 거니까, 그죠? 염류집격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죠? 예. 그리고 온실 안에서는 그대로 토양 중에 남아서 축적되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것이 어떻게 그 개념을 보냐면 우리가 제일 뒤에 가면 시설 재배도 배우겠죠. 그죠? 시설 재배, 양의 재배. 거기서 두세 문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것은 시설 재배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겠구나 하는 것이 딱 뭡니까?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시설 재배 때, 염류집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염류집적 되면 어떻게 되나? 비료 성분이 집적되니까 나빠지고 있고, 산성 토양에 해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나쁜 거. 그죠? 염류기가 높은 상투압에 의한 양분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농도 뭐 이런 거 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삼투압이 뭐냐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묻지 않죠. 왜냐하면 농학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재배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떠올리면 좋냐면 우리가 토양 수분 장력 아시죠? 예,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장력은 적어지죠. 그죠? 물이 많으니까 안 빨아당길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삼투압도 바로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아셨죠? 예. 물이 적으면 삼투압이 어떻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밑에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다? 예.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은 높고, 물이 없으면 낮다. 우리가 그렇게 가라고 제가 요게 1강에서 말씀드렸네요. 그쵸? 예,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그쵸? 예, 바로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물이 없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겠죠. 그쵸? 예,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삼투압이나 토양 수분 장력은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부족해 하고 물을 빨아당기려는 힘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투압은 이게 쉽게 말해서 농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물의 농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이만치 1리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원소가 만약 1g이 들어가 있다면 농도가 굉장히 낮겠죠. 100g이 들어가 있으면 농도가 높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1g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삼투압이 굉장히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는 그냥 물의 양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연결 지어버리면 더 쉽게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하고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삼투압을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문제풀인 거, 우리 앞으로 기출문제 여기 삼투압 나올 한 문제인가 나온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연상지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낮아진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수분이 적은 경우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 포텐셜은 높다 낮다 낮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와 됐던 거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께서 요거는 위험하시라고 경화 맡아놓아서 한꺼번에 딱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대책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유기물은 무조건 만병통치약이죠. 그죠? 유기물 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은 뭔가? 유기물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갖고 뭐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유기물은 작물 재배 좋으니까 아이고 맞아. 이거는 그렇게 대책으로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야. 물을 담수를 대줘. 예, 요 물을 담아줘. 그러면은 아이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담아 대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 대책이 되겠죠. 그죠? 객토 및 신경. 예, 막 이렇게 갈아주거나 심경. 예, 깊이가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그게 경운기 갖고 와서 막 깊이가리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좀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복물을 제거한다. 이 피복물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비닐거적 같은 거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광으로 오더라도 여기 어떻게 돼요? 빗물이 여기 스며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염류집중이 됐을 텐데 그 피복물을 제거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예, 바로 그 자연 비가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여기 땅이 빗물을 흡수해갖고 염류집적을 해소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런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대책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아셨죠? 이 인문학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따로 뭡니까? 학자들마다 다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렇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흡비작물 이거 보세요. 된방 딱 나오죠. 비료를 흡수하는 이 비료 성분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작물을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작물이 뭔가 이렇게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비료 성분을 잘 흡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비편에 가면 또 왜 제가 C4 식물 이렇게 돼 있냐면 요거 7회 때에 다음 중 C4 식물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비편에 가면 C4 식물 또 따로 배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요 C4 식물을 재배를 하면은 어떻게 염류집적이 대책이 될 수 있겠더라. 그죠? 야, 이렇게 이런데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뭡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분을 배울 텐데 요수랑 이제 배우거든요. 옥수수 같은 거는 뭡니까? 많은 수분을 필요하지 않아요. 예, 요수량이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예, 그런 것과 같은 딱 연관이 되죠. 여기 염류집적된 데다가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가 잘 자라니까. 그쵸? 요수량이 적은 거겠죠. 그 대신 여기는 이제 비료 성분이니까 비료를 빨아당기는 작물이 심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토양 관리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토양을 어떻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 지금 뭐겠어요? 어떤 뭡니까? 토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작물 재배 이렇게 할까? 좋게 할까? 지금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산성 토양제에 있는 거는 뭐죠? 유기물 석회를 뿌려준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선을 이제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언덕빈 백이 대부분 이렇게 이게 지금 좀 언덕백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언덕백이 같은 데는 막 비 오면 비물 때문에 슉 토양이 쓸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키워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맨땅이죠. 그죠? 이렇게 맨땅에서 재배하는 걸 갖고 청경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청경재배. 장점도 있지만은 주로 단점을 먼저 볼까요? 토양 입단이 파괴. 이 토양 입단 구조가 작물 재배 좋은데 입단이 파괴되면은 안 되죠. 수분이 필요한데 토양에 수분이 증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양분이용 부탄이 너무너무 쉽게 되겠죠. 토양 침식이 막 우려돼요. 예, 비가 오면 슉 쓸려내려고 이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크기 때문에 주로 초생재배라든지 멀칭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의 1강에서 배운 입단 구조 너무너무 작물 재배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요거 바로 그래서 초생재배 멀칭재배, 입단구조의 형성 요인 기억나시죠? 잘 봐보세요. 초생재배, 멀칭재배가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거기 형성 요인에 분명히 제가 초생재배, 멀칭재배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생재배를 위한 장점 봐. 입단화 촉진하고 침식 억제하고, 그죠? 지력 유지하고 지온 조절 효과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초생재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지만 항상 뭐죠? 불이
진짜 인류에게 아주 좋지만 또 많은 또 피해도 입히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100% 뭡니까?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잡초가 막 영양분을 빨아먹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게 요 나무에도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빨아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경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불 같은 데서 병충해 같은 것이 또 이렇게 또 잠복장소가 되기 쉽겠고 이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재배에 너무너무 이것이 좋은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초 재배도 똑같아요. 다 침식 방지고 수분 증발 억제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 뭡니까? 좋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요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청경 재배는 초생 재배와 뭡니까?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다라고 딱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반대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생육에 적합한 토양 pH가 가장 낮은 것. 그러니까, pH가 가장 낮은 거는 산성이겠죠. 그죠? 산성의,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뭡니까? 그 작물을 딱 찾으시면 돼요. 뭐죠? 그렇죠?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빨리 제가 보겠습니다. 자, 기출 3회. 처음에는 이렇게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제가 출제 영향을 분석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최근의 기출 문제는 또 완전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기출 문제를 뒤로 빼서 제가 강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가장 약한 작물로 딱 나왔죠. 예, 벼 같은 건 아무 데서나 잘 자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가장 약한 작물 콩시양. 그죠? 제가 사진까지 오려 붙였죠? 예, 그러니까 콩.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석회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석회, 이거 뭐죠? 산성토양 계량, 그죠? 예, 무조건 너무 만병통치약인데, 예, 산성토양 됐어. 그럼 뭐요? 석회, 유기물 뿌려준다. 그거만 기억하세요. 그랬잖아요. 딱 그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기출 6회 산성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이 치안산성, 이게 아니죠. 치안이 아니고 뭐요? 활산성이죠. H+,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틀렸고요. 석회를 시험하면 교정할 수 있다. 벌써 이거만 알면 그냥 답을 맞춘 거예요. 나머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쉽게 답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이러지도 않고 지금 요것만 딱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하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토양 입자로부터 치안성 연기가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용탈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용탈이 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겠죠. 억제되면 산성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말만 바꾼 겁니다. 자,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이 강한 편이다? 아니죠. 콩시향, 산성 토양이 약하다. 그거만 딱 기억해요. 콩시향만 떠올리면 그냥 이거 틀린 걸 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토양 수분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오케이. 시설 재배 시 비료의 과용으로 오케이. 그죠? 예.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어떻다? 낮아진다. 예. 거북이 등처럼 쭉 깔라져 있으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수분이 없는 상태면 수분이 많으면 토양 수분 포텐셜은 높아지고 수분이 없으면 낮아진다. 우리가 1강에서부터 그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거만 떠올리시면 아이고 요게 틀렸어 하고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맞을 수가 있어요. 자, 4번 토양 수분의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분이 나빠지. 당연하게 염해 잘못된 거, 그죠? 잘못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니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5에 다음이 설명하는 재는 시설 재배 시 토양 수분의 증발량 관상을 말하는데 주로 발생하면 벌써 딱 나왔죠? 예, 비료 성분의 집적, 예, 작물의 토양 수분이 흡수가 어려워지고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뭐죠? 염류 집적을 갖고 염해라고도 합니다. 제 교재도 염류 집적 해놓고 염해 갈로치기로 또 같이 이렇게 또 표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용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질에 염류집식에 대한 대책이 아닌 거. 흡비작물? 비료를 흡수하니까 오케이. 요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옥수수, 수수, 그죠? 예. 시포, 식물이 흡비작물이다.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하면 혹시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무기물 시용. 무기물은 암석인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죠? 유기물. 그죠? 유기물. 유기물이 좋은 거야. 만병통치약이야. 그쵸?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신경계도 막 갈아 엎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좀 거북이 등처럼 된 것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밑에 있는 수분하고 섞여서 좀 나아지겠죠. 그쵸? 담수, 물을 담아서 처리를 한다. 예, 이거 당연한 거고. 그쵸? 문제가 어렵지 않죠? 자, 기출문제 풀어봐 보면,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초년도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1회 3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초생법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거 뭐 제가 그까지도 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입당구제 형성 요인에도 있지만은 따로 빼가지고, 뭡니까? 교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자, 초생법은 풀을 끼워서 하니까 무조건 넣고 이게 힘들지만 어떻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다나 촉진한다. 아유, 좋아. 지형교육에 도움이 돼요. 아유, 좋아. 그냥 느낌이 그냥 좋잖아요. 작물 재배. 그죠? 토양 침식과 양분 유실을 방지한다. 좋잖아요. 그죠? 예, 좋아요. 작물 재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맞아. 유목계 양분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은 뭐가 틀렸죠? 예, 풀하고, 예, 제가 그 설명드렸죠? 나무하고 서로 양분을 먹으려고, 뭡니까? 막, 쟁탈을 하겠죠. 그쵸? 경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단점인 겁니다. 그쵸?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재배겠죠? 이것은 아무것도 키우질 않으니까, 청경재배에 장점에 해당이 되는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 설명까지 다 해놨네요. 자, 기출 3회 가설의 토양관리 방법은 했습니다. 가설의 관리가 쉽다? 쉽다 하니까 아무것도 별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멀칭재배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양분 용탈이 발생한다. 이거 풀을 안 키우니까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토양 침식으로 입단 형성이 어렵다. 이건 100%네. 뭐죠? 예, 바로 요게 있는 청경재배가 되겠습니다. 청경재배. 그렇죠? 예, 아무것도 키우지 않고, 예, 맨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 그런 걸 갖고 청경재배라고 합니다. 자, 예상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유기물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암석의 분해를 촉진하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너무너무 좋아. 그죠? 예, 유기물 기능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좋으면 작물 재배 좋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유기물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죠? 입단의 형성으로 토양의 보수력과 보비력. 보수력, 보비력. 1강에서 배웠죠? 예, 다 그렇게 연결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고요. 토양의 완충 능력을 감소시키며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한다. 이거 뒤에 거는 맞는데 이것은 틀렸죠. 완충 능력이 증대돼야만이 좋은 거잖아요. 예,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증대돼야. 그죠? 그러니까 산성비가 나래도 나 산성화가 안 될 거야 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증대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시키면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토양의 침식은 억제시키고 질소, 칼륨, 칼슘 등 필수 원소를 공부한다. 너무너무 좋으네.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토양 유기물의 기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그러면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요 한 개만 떠올리시면 다 푼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밑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한번 슉 맞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한 번 보면 끝. 2번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 다음 중 염류집적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염류집적은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어떻게 되죠? 예, 많아지죠. 증발량이 많아야만이 고비 등지에 쭉 깔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산성 토양일수록 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성 토양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니까 염류집적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산성 토양이 아닌 곳에서 염류집적이 잘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염류집적으로 인하여 토양은 삼투압이 높아지고 수분 포텐셜은 낮아져서, 그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낮아져서, 그죠? 작물이 양분의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염류집적의 대책으로는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예시를 먼저, 이거 보니까 유기물의 시용이 되겠네요. 그죠? 무기물이 아니고, 그죠? 유기물을 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담수 처리, 객토 및 심경, 흡비작물의 이용, 이런 것을, 하면은, 염류집적이 좀 해소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여기
요 3번이네요.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부터 10회까지 오늘 그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처럼 막 이상한 문제, 그런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봐보세요.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일반 교재는 이게 뭐 화학적 뭡니까 성질을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를 아마 않았을 거예요. 저만 이렇게 교재를 뭡니까 그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딱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생화학적 환경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토양이 산성이지 뭐 중성이지 이런 것을 연구한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딱 그것이 딱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죠? 갈로이드를 알려줘 옳은 것에서 높은 강우 또는 관수랑 통해서 용탈으로 토양이 뭐가 촉진되죠? 예, 용탈작용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산성화가 촉진되고, 그죠? 이 토양에서는 마염과 망갈 흡수율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반멸 탄질비. 요걸 이제 뒤에 가면은 추나철이죠. 제가 이제 그 영양생장 할 때 그 첫 번째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가 뭐라고 했죠? 꽃이 피는 그 단계. 그때로 그 경계선을 삼는다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럴 때 그 꽃이 피는 가장 그 뭡니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량은 많고 질소량은 적어져야 돼요. 그래, 그럴 때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탄질비가 높을 때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탄질비라는 건 탄소, 밑에가 분모가 질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질소가 분모가 적어져야 당연하게 이게 뭡니까? 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할게요. 높은 유기물 토양. 그러니까 탄질비가 높은 거. 유기물은 탄질비가 높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탄질비가 높아야 꽃이 피고 작물 재배에 꽃이 안 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탄질비가 높은 거는 무조건 또 그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을 어디서 유기물이 하는 겁니다. 유기물이. 그렇죠? 유기물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기물은 무조건 넣고 좋은 거야. 요걸만 제가 떨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생물의 밀도가 높아요. 미생물도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그렇죠? 아이고 너무너무 작물 재배에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토양의 질소 함량이 어떻게 되겠죠? 예. 질소는 무조건 넣고 적당히 좋지. 무조건 넣고 많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어떤 책에서 질소 함량이 이렇게 해갖고 이걸 설명해 놓은 책이 있지를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질소는 무조건 과하면 무조건 나쁘게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질소 이상하게 질소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질소비를 시비해 주는데 대부분 여러분께서 앞으로 뭡니까 재배 환경 재배 관리 쪽에까지 가서 질소는 무조건 넣고 많으면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만 제가 오늘 중간에도 한번 강의 때 강조를 드렸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소 함량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증가. 질소가 많으면 무조건 나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충분하게 그냥 너무너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9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가작물의 착한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이제 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틀만 알면 이런 사령 같은 거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A 손해평가사가 재배지에서 대한 판단으로 옳은 거. 하여튼 콩가가 콩이 지금 잘 안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거. 예. 안 크면 콩이 잘 안 크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콩가 작물을 재배해버리면 초항이 잎단이 형성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일단 그 내용이 나왔어요. 내용이. 칼슘 부족 현상이 발생했대요. 칼슘 부족 현상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토양 필수 원소가 막 이렇게 결핍되는 것은 어떨 때 뭡니까? 발생이 되죠? 토양이 산성화될 때, 산성 토양에 해, 거기 봐보세요. 토양이 필수 원소가 결핍되고, 질소 교정균의 활동이 저해되고, 알루미늄 이온, 망간 이온이 용출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나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다들 산성 토양에 해,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재배지가 산성화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답이.
그쵸?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사례형을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거는 따로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뭡니까? 지금 최근에 기출문제 밑에는 바로 요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놔놨겠죠. 그쵸? 예, 바로 여기 다 돼 있네요. 뭐, 질소가 정돈되고, 말이들이 용출되고, 이런 거 다 돼 있네요. 그쵸? 예,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쉽게 나온 거 볼까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정말 이게 불이탄 문제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답이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블루베리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산성토양이 강하다.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 사진까지 붙여서 놨기 때문에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하는 것이 된방 틀린 것을 딱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1번부터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라고 제가 절대로 안내를 드리지 않아요.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비례정체기를 일정 기간 비례정체기를 가지는 과실이 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비례정체를 가지는, 과실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0.00001밖에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걸 또 여러분께서 네이버를 검색해 봐보세요. 비례정책이 한번 쳐봐보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비례, 그러면 제가 따로 봤어요. 비례 그러면 비례지다. 막 뚱뚱해지고 이런 걸 비례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뚱뚱해지는 이런 것에 정체기를 가진다는 거지. 그것이 일정 기간 머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례지 정체기가 뭔가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 보니까 이래 비례 정체기를 가지는 대부분의 과수 품목은 뭐냐? 자연 낙하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블루베리가 달렸잖아요. 달렸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여기서 자동차로 막 태풍도 안 불었는데 지가 알아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렇게 자연 낙하가 심한 품목은 또 따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조사 방법이 또 달라요. 예, 그래갖고 수확전 착가수 조사를 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예.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은 수확전 착가수 조사를 해요. 그걸 왜 수확전에 가서 미리 가서 하는가? 수확이 딱 개시된 이후부터는 딱 그대로 자연 낙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전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구나. 예,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지만 굉장히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까지 공부할 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정도만 하여튼 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런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결국 인간적인 사고로 푸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비례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묘목을 키우는 방법은 삽목, 지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이게 블루베리가 삽목을 하는지 지목을 하는지 조직배양 하는지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영양 번식에 가면 삽목, 지목, 조직배양 이것이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따로 한 강의로 뺐겠죠. 그렇죠? 예,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건 당연하게 이런 거 당연하게 맞겠죠. 그렇죠? 예, 질문이 또 4번 지문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한중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단일화서가 뭔지 어떻게 여러분과 한번 단일화서 진짜 정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쳐봐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봐 보세요. 단일화서가 어떤 건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없고요. 거의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문이 좀 처음으로 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이거 이제 블루베리는 단일화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신장지라는 건 뭐냐면 뿌리 밑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가지를 신장지라고 해요. 보면 여러분도 혹시 도장지 들어보셨나요? 도장지는 보면은 웃자른 가지를 갖고 또 도장지라고 한대요. 근데 웃자란 건 뭐냐면 우리 재배환경에서 배우지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물이 많아지면 웃자라기 쉽거든요. 또 빛이 없어도 웃자라기 쉬워요. 이런 환경에서도 저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쉽지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걸 웃자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늘에서 재배하거나 강전정 전정을 해주거든요. 강전정에서도 또 도장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신장지, 도장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신장지라는 용어가 쓰여진 게 이것이 최초의 지문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절대적으로 공부량을 많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뭐까지도 강의해 달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제 강의 뭡니까? 그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런 쪽으로까지는 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생장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신장기를 하나를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생장기는 또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갖고 또 생장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갖고 그걸 또 전정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재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뭡니까 그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0회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수분도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수분에 관련해서 2강으로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